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요예요. 이번 영상은 만남 초반에 자기애가 과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단서에 대해 집중해 보려 해요. 우린 서로가 기질도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도 상대를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하려는 자세를 가져야겠죠.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다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기 힘겨운 경우가 있어요. 만남 가운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 내가 일방적으로 노력해야만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엔 상대방의 특성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고 그 분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애가 지나치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먼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와요. 당신이 누군가를 새롭게 알아가는 중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가까워지기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됐나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낯선데도 당신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당신 같은 친구를 만나서 너무 좋아 이러면서 호들갑을 떠나요? 우와, 너무 예뻐. 정말 우린 천생연분이야. 이런 식의 저돌적인 대시에 훅 빨려 들어갔나요?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상대와 급속도로 엮이는 것 같다면 그 사람과의 시간들을 찬찬히 되짚어 보시길요. 자기애가 과한 사람들은 두 번째, 관계 시작부터 자신의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은 누군가와의 새로운 만남에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잘해요. 예를 들어서 묻지도 않았는데 과거의 연인이나 지인들과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 술술 풀어내죠. 근데 그들의 얘기 속엔 자신도 실수를 했다거나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는 등의 자신을 성찰하는 듯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주로 자신을 피해자요, 상처 입은 자로 묘사하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어느 틈에 나라도 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돼요.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상대가 자신을 배려해주고 자기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관계. 누군가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거침없이 하면서 친한 척을 과하게 한다면 그 사람을 잘 살펴보시길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세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줄기차게 하려고 해요. 그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만남 초기에 상대를 배려하는 척 노력해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자기가 중심축이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인식시켜야만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말끝마다 우리 그이가 그러는데 내가 되게 매력적이래. 거봐, 내 말이 맞지? 나는 어디를 가든 여자들이 꼬이잖아. 이런 식의 자뻑이 가득해요. 또 어떤 대화에서든 모든 얘기의 주인공 노릇을 하려 들죠. 어쩌다 상대가 주도권을 잡기라도 하면 시선을 주지도 않고 뭐라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건 아닐걸? 이러면서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고요. 헤어질 때 상대방이 오늘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뿌듯해.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지? 라고 말해도 당신은 그저 허탈하기만 하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에 물음표를 던져보시길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네 번째,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이 과해요. 그들은 타인에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남들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내면이 헝클어져 있고 그런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기 위해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만남 초반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자신이 이룬 성과를 드러내려 애를 써요. 만약 자신이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 주변 누군가의 이력을 들먹여서라도 자기 과시를 하려 들죠. 당신에게 다가올 때도 당신의 가치관이나 됨됨이 같은 건 상관없이 당신의 외적인 면에만 집중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잘 분별하시길요.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5번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잘해요. 당신에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때때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농담인 척 하면서 순간순간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은 단둘이 있건 사람들이 함께 있건 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죠. 당신이 정색을 하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였다면서 얼버무리려 하죠. 분명 농담이라고 했는데 왠지 기분이 상하고 찝찝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의 언행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6번째, 칭찬에 연연하고 시기나 질투가 심해요. 자기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이 있어야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그들은 나도 잘하지만 저 사람도 뛰어나지 라면서 남들을 인정해주지 못해요. 타인을 인정하고 칭찬하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못나 보인다고 착각하니까요. 그래서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기를 쓰죠. 이제 막 당신과 만남을 시작한 그 사람이 칭찬에 목을 메고 남이 잘 되는 꼴은 보기 힘들어 하나요? 조심하시길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7번째, 거절당할 때 참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요. 물론 만남 초기엔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 거절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해서 자기 제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이나 행동이 튀어나오죠.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수치심에 뿌리를 둔 분노가 꿈틀거려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상대가 평정심을 잃고 과하게 적대감을 보인다면 그 관계를 재검토해 보시길요. 과한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8번째,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쉽게 이상화를 시키고 깍듯하게 대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부분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한 거죠. 반면에 자기를 특별 대접하지 않거나 하찮아 보이는 상대는 평가절하시키고 함부로 대해요. 저에겐 살갑게 굴면서 식당 종업원에게 하대하면서 큰 소리를 쳐대는 사람과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당신에게도 조만간 함부로 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9번째, 감정을 나누려 할 때 피해요. 그들은 묻지 않아도 자기 얘기를 계속 해대고 시종일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려 하면서도 이야기 가운데 자신의 감정은 잘 표현하지 않아요. 상대의 감정도 소홀히 취급하는 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뒤처질까봐 불안하다고 하면 침묵하거나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해대요. 당신처럼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한 자신의 불안과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 회피를 하는 거죠. 만약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정 교류를 거의 하지 않거나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긴다면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길요. 오늘 다룬 내용에 많은 부분 부합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상대가 나르시시스트인지 불분명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당신을 대한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곁에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진실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도 인생은 짧을 테니까요.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